안녕하십니까. 통합과학 담당하는 박건지입니다. 한대부 2023년 1학기 기말고사 시험 분석 진행하겠습니다. 해당 컨텐츠는 이제 올해부터 중간고사 때부터 이제 진행을 했던 거죠. 그래서 시험 마무리 후에 이제 학생과 학부모님의 이제 문의가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고, 시험의 유형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분명히 있기 때문에 해당 영상 작업하고 있다라는 말씀 올립니다. 첫 번째 이제 스펙트럼이라는 주제 하에 이제 유형 이렇게 분류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사용하는 자료는 본 교재 그리고 직보 자료, 주간지, 테스트 이렇게 총 4종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 관계상 일단 여름방학 이제 시즌 들어가기 전이라서 좀 급한 상황이라 본 교재와 직보 중심으로만 일단 자료 구성했다라는 말씀 올리고요. 2학기 내신 설명회 때 추가적으로 내용 다시 한번 백업해서 다시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스펙트럼 결과 뭐 이 정도 나왔다. 사실 좀 말씀드리기 민망하지 않나라는 말씀 드리고요. 시험에 이제 유형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26문항, 그러니까 이전 대비 사실 좀 쉬운 거죠. 그런데 점수가 안 좋게 나온 이유는 당연히 서술형 배점이 40점이나 됩니다. 그래서 다른 학교 대비 서술형의 포지션이 굉장히 높은 상황인 거고, 감점의 요소가 분명히 있다라는 말씀 올립니다. 그리고 우리 학교의 경우에는 1학기 중간고사 대비 기말고사 상대로 쉬웠습니다. 이게 분명히 인지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중간고사의 난이도가 의외로 굉장히 어려웠다라는 말씀 올리고, 좀 꾸준히 이제 공부를 했다면 사실 수월하게 넘어가지 않나라는 말씀 올립니다. 해당 내용은 이제 시험 마무리 후에 제가 문자 전송했던 내용인데, 첫 번째 보시면 시험에 집중했던 그림, 모식도, 그래프 분석, 그쵸? 이게 되게 줄을 이루었고, 자료 해석보다는 이제 이해 확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료 해석하게 되면 이제 난이도 올라갈 수 있는데, 얘네가 암기하고 있나 혹은 이해하고 있나 중심이다라는 말씀 올립니다. 두 번째, 학교의 기출 유형 틀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대 보고 시험 유형을 좋아합니다. 네, 왜냐하면 전통 수능형이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말장난보다는 이제 이게 정확한 본질이 무엇이냐를 묻는 문제이기 때문에 좀 이제 이렇게 선호하는 편인데, 물리 계산 문항이 이제 빈도수가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학생들이 많은 입장에서 사실 이게 좀 수월할 수 있었던 거고, 지구학 개념 확인하는 거, 그리고 추가적으로 실험이나 혹은 자료를 해석하는 문항의 난이도가 소폭 상승했다. 그러니까 계산보다는 이제 자료 해석 파트, 즉 물리의 계산보다는 지구학의 자료 해석으로 좀 넘어가지 않았나. 그리고 이제 서술형 1번의 경우에 이제 아이들 이야기에서 이제 좀 회자가 됐죠. 속력, 속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거 뭐 이야기할 수 있고, 그리고 학교 기출 변형, 그러니까 우리 학교는 시험 준비 이전에 보통은 이 친구들이 완자 되게 많이 풉니다. 오투 많이 풀고. 그런데 그거보다는 사실 학교 기출 기준으로 기출 변형 푸는 게 오히려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난이도는 우리가 공부했던 거 이상으로 조금 난이도 높다. 그러니까 완자로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완자의 심화 문제 정도의 난이도, 그리고 O2도 마찬가지 좀 수능형 문제 쪽으로 이렇게 빠져서 기본 개념 이제 문제가 시험 나오기보다 약간은 수능형으로 변형된 문제가 나온다라는 말씀 올립니다. 자, 해서 영역별로 하나하나 확인하자면 일단 체감 난이도 중인 거고요. 그리고 난이도별 구성인데 이건 배점 기준이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보통 문제가 이제 상대적으로 좀 많은 편이다. 그리고 영역별 하나하나 확인하면 화학이 거의 배제된 상황인 거죠. 그래서 2학기, 그렇죠, 2학기 중간고사가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다시 이유인즉슨 지구과학의 이제 계산 파트 이제 넘어갔고, 화학의 뭐 산화, 한원, 중화 반응 나올 수 있는데, 다른 선행보다 사실 내신 준비하는 게 오히려 더 맞다. 그리고 이 영역으로 보자면 물리하고 화학의 계산 파트는 미리 방학 때 좀 정리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라는 말씀 올립니다. 자, 다시 이제 각각 문항별로 이제 제가 간략하게 이제 인덱스 했고요. 그리고 얘는 본 교재, 얘는 주간지, 그리고 현재 테이크오버인데 이제 현재 작업 진행 중이다라는 말씀 올리고, 해당 내용 이제 하나하나 보면서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거의 대부분 이제 그쵸, 본 교재 유형 정도. 그러니까 난이도로 보면 아시겠지만 본 교재는 조금 수월한 편인 거고요. 물론 완자나 오투보다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테이크오버보다는 그거보다 훨씬 더 어렵다. 그리고 주간지의 경우에는 학교 기출 변형인데 해당 내용 추가적으로 정리해서 다시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진행됐다. 그래서 각각의 이제 영역은 환대부고의 경우에는 전체 정확히 배분을 하는 상황인 거죠. 해서 1번 문제 보시면 사실 이제 그냥 넘어가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변이나 혹은 이동거리에 대한 정확한 개념만 있으면 속력 속도 구별할 수 있고 물리원 기본 문제에 해당된다. 뭐 두 번째, 이 그래프는 수업 중에 그냥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나올 거다. 그래프가 나오면 첫 번째 이게 나올 거다라고 이야기했던 거라서 넘어갈 거고요. 마찬가지 자유낙하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물리 일단 세 문제 봤는데 제가 그냥 바로바로 패스하죠. 이유인즉슨 소단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문제들만 이제 구성하고 있다. 그리고 그래핀 수월한 거죠. 단순 암기 파트인 거고 이게 이제 뭐 그래핀이고 플로렌이고 탄소나트부인 걸 모르면 사실 슬픈 거죠. 그리고 각각의 사례가 뭐 이제 보기 리을까지 나와 있다라는 게 조금 특색이 있네요. 일반적으로 한 세 개 정도 있는데 추가적으로 하나 더 넣어서 문장이 약간 늘렸다라는 느낌이 있고요. 자, 이 역시 마찬가지 나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냥 나와야 될 요소가 나왔다. 그래서 우리 어제 이제 제가 한 대 보고 모 학생들 한 두 명 정도와 이제 상담을 하면서 이야기했던 건데 본인이 이제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나름 결과가 좀 안 나왔으니까 상담을 했겠죠. 근데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할 때 시험에 무엇이 나올지 미리 생각하고 공부하자. 두 번째, 공부를 하고 나서 소 단원별로 총 5개 요소가 꼽히지 않으면 그걸 일단 찾는 연습을 하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수업 진행 개념 수업하고 그리고 나서 PPT로 이제 다시 한번 유형에 대해서 분석하는데 해당 시간은 명확히 집중하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와 같이 각각의 요소, 작용 반작용과 같은 이제 특정 요소가 있죠. 아이들의 혼돈을 올 수 있는 요소들은 영상으로 추가 작업해서 정리하고 있다라는 말씀 올립니다. 마찬가지죠. 그래프의 경영 자체가 이제 이건 너무 당연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요 패턴은 한대부에서 매번 출제됐던 이제 패턴인 거고 보기 기억 니은 디귿 되게 정직하게 문제 내셨고 해당 유형에서 이제 그래프 꺾임이 없는 거죠. 이렇게 꺾임이 있으면은 오히려 좀 더 어려울 수 있는데 그냥 변폭 없이 이렇게 구성이 됐다라는 말씀 올립니다. 자, 다음 이 자료 역시 이제 마찬가지 두 가지를 이제 섞어서 나왔죠. 그래서 우리가 수업 진행했을 때 안정된 상태, 안정된 상태, 안정된 상태. 그러니까 기권과 수권의 층상 구조를 서로 혼용해서 자료 해석하는 문제인데 나름 수월할 수 있다라는 문제인 거고. 자, 다음 보시면 이제 오히려 학생들이 이런 걸 좀 더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자료 해석만 되게 집중을 하다 보니까 문장형으로 나왔을 때 이제 오답률이 의외로 높아지고 또 하나 요소들이 있죠. U자고 그러니까 우리 부교조로 사용되는 자료인 거죠. 그리고 기타 등등의 요소들 하나하나 명확히 인지하면 그러니까 시험을 보면은 결국은 모든 내용 다 외워야 됩니다. 사실 모든 내용 다 외워야 되고 그게 수능형으로 일부 어플라이 될 수 있는 느낌이 필요하다라는 말씀 올립니다. 자, 다음 네, 되게 수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각각 우리가 수업 때 되게 많이 했던 내용이고 그림이 이제 약간 잘 안 보이는데 요소 자체를 이제 두 가지 믹싱해서 시험에 출제하셨다라는 말씀 올리고요. 그리고 얘 역시 수업 시간에 이야기했던 거죠. 너무 죄송한데 계속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그냥 정직한 문제입니다. 유성, 지구 자기장 하나하나 딱 떨어지고 이쪽에서 보면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단어 중심으로 하나씩 약간씩 바꾸는 거죠. 그래서 생명과 지구각은 다른 학교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 안 드리는데 그냥 무조건 외워야 됩니다. 모든 내용 다 외워야 된다. 그래서 이 중에 이제 하나가 잘못 걸리면 이제 틀리는 거죠. 그래서 이번 시험의 경우에는 특별히 제가 어떻게 이제 설명드리기가 오히려 더 난해한 상황인 거고 이게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눈에 띄는 거죠. 그래서 직보 때 마찬가지 이야기했습니다. 중심인 거는 발산인 거고 벽면의 경우에는 코코아가 맛있어요가 아니라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실험 모델을 바탕으로 이제 정리했다라는 거 이야기하고 싶고 마찬가지 직보 자료에도 존재했다라는 거 아직 작업이 안 돼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각 요소에 따라서 정확히 이해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하이엔드라는 이제 컨텐츠를 가지고 유형 여러 가지를 분류해서 학습하고 있다. 그래서 정말 너무 죄송한데 저희 교재 다 풀면 그냥 다 맞출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시험 들어가기 직전 그러니까 대충 7시 30분인가요? 네. 8시까지 제가 계속 학생들 피드백을 했는데 시험이 되게 빨리 끝났습니다. 아이들 입장에서. 그래서 뭐 틀렸고 뭐 틀리고 피드백 오는데 이 정도의 난이도는 이제 수월하게 넘어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의 이제 상황을 보면은 각 자료 두 가지 이상은 계속 섞으려고 노력을 하셨다라는 말씀 올리고 마찬가지인 거죠. 얘는 이제 지구학 원 파트의 이제 기본 혹은 필수 유형인데 통합과학에서 상대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연습했고 얘가 위에서 바라보는 그림인데 이제 측면으로 될 때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연습을 많이 했다라는 말씀 올리고요. 효소는 이제 기본 내용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정의에 대해서도 인지해야 된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한 대 보고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일단 고민하지 말고 다 외워야 됩니다. 다 외워야 되고, 두 번째로 해야 될 작업은 그 암기를 바탕으로 자료 해석하는 내용이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이 문제 이제 오히려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저희 수업 초반에 생명부터 먼저 달렸고 해당 내용 그래프에 대해서는 너무 많이 봤다라는 말씀 올립니다. 자, 다음 마찬가지죠. 효소 파티에서 반응물과 생성물이 이렇게 에너지 변화가 생기는 것. 그러니까 동화작용의 대표적인 예시겠죠. 물질 대세에 대한 그래프 개형 다 하나하나 확인했고, 걔네가 어떻게 이제 어플라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했다라는 말씀 올리고, 얘도 되게 어려울 수 있는 문제인데 조금 이렇게 심플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단어만 안 헷갈리면 되죠. 그들이 어디에서 반응하는지 혹은 어디에서 결합하는지, 그리고 그들의 이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했던 내용이라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친구도 사실 전년도에는 굉장히 어렵게 나오는 내용이었죠. 그러니까 난모형 적혈구 빈혈증과 페닐케톤요증이라는 이제 각각의 테마가 있는데, 염기 서열에 이상이 생겨서 이제 유전병 생기는 건데, 올해는 상대적으로 이제 쉽게 나왔다라는 말씀 올리고, 두 번째 센트럴 도그마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생명 정보 흐름의 가장 중심축이다. 마찬가지죠. 위치에 대해서 계속 언급했습니다. 수업 진행할 때. 그리고 DNA가 이제 RNA 될 때 어떤 상황이 펼쳐지고 결국은 아미노산 서열에 의해서 정리가 되는데 단어 중심으로 암기해야 된다라는 말씀 올립니다. 자칫 좀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한대부고는 암기 중심의 학교는 사실 아닙니다. 그런데 이번 시험의 경우에 좀 이렇게 나왔고, 분명히 2학기 때 난이도 다시 한번 올라가지 않나라는 말씀 올립니다. 해서 기본 유형 나왔는데요. 네, 마찬가지죠. 되게 수월한 편인 거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AUG 이거 기억하고 택 이러고 기억하자고 이야기했는데 그 패턴대로 나와서 오히려 좀 감사한 상황이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자, 이거 이제 조금 어려울 수 있죠. 그런데 보통의 이제 문제에서는 이제 그쵸, 두 가지를 내어서 얘네를 서로 비교하는데 하나만 뺀 거죠. 그래서 서술형 1번에서 속력과 속도에 대해서, 그쵸, 속력 속도에 대해서 아이들 조금 혼동하고 뭐 좀 이렇게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닥 문제가 되진 않을 것 같다. 그리고 자, 다음 보시면 수업 시간에 달달달달 외웠습니다. 각각 판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근데 우리가 이야기했던, 즉 제가 시험에 나온다고 했던 마리아나 해구 산 안드레아스 단층이 나왔다. 아, 네. 너무 시험을 못 본 친구들한테는 좀 미안하긴 하지만 이건 못 보면 안 되는 시험지입니다. 자, 다음 보시면 서술형도 마찬가지 이제 자동차 찌그러질 때 이들이 어떻게 이제 변화가 되는지에 대해서 언급했었고, 소단의 중심 문제에 해당된다. 마지막 서술형 이제 4번의 경우에는 이제 이게 감점 요소가 분명히 있죠. 그래서 효소 이름과 이제 작용 다 쓰라고 이야기했고, 반응 속도에 대한 표현이나 혹은 기타 등등 활성화 에너지 이렇게 각각의 중심 단어가 들어가야 되는데 서술형으로 연습 정말 많이 했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 이렇게 나왔다. 문항이 사실 많은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난이도도 사실 상대적으로는 쉬웠습니다. 반면에 전체적인 양은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번 이제 학교 선생님들의 의중은 시험에 그 범위 양 자체가 많기 때문에 난이도를 오히려 수월하게 내고, 중간고사 때 이제 좀 좌절했다면 기말고사 때 열심히 한 친구 다시 극복하라고 난이도 조절하셨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1등급은 당연히 100점 예상하는 거고요. 제가 수업 진행할 때 이제 설문조사 했던 내용들 뭐 5점 만점에 이 정도 기록하고 있다라는 말씀 올리고, 이제 이후 수업의 경우에는 뭐 세우면서 통합과 전 추천드립니다. 2학기 내신 미리 하는 게 맞는 거고요. 물리하고 화학은 2학기 내신에 이제 킬러가 될 겁니다, 분명히. 그래서 그거 정확히 해결하는 수업으로 오히려 짧은 기간, 여름방학은 상대적으로 겨울방학보다는 짧잖아요. 그래서 그거 준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라는 말씀 올립니다. 다음 추가적인 자료 정리해서 학부모님들께 자료 URL로 보내드리고 학원 측에서 이렇게 자료 배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